안녕하세요. 허빙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입니다. 일단 오늘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 이제 HLB 공식 유튜브에 올라왔었던 영상도 봤고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가서 물량이 쌓이는 것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어떻게 대응 방안이라고 하면 대응 방안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흐름이 너무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트레이더는 재료가 노출이 되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이게 마치 대놓고 이거였잖아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오전에 흐름을 봐도 오전에 13%를 띄우고 난 뒤에 음봉 전환하면서까지 외국인들을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꼬시기성 상승을 보여주고 하루 종일 본인들 물량 처리를 한 다음에 오늘 하한가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들이 리스크 관리를 한 건지 아니면 포지션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잡혔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트레이더는 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 HLB가 이렇게 하한가에 가면서 오늘 2천만 주가 쌓였습니다, 여러분. 2천만 주 매도 물량이 쌓였다는 뜻은 내일도 하한가에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일도 하한가에 갈 확률이 높고요. 아마 아니죠. 월요일날 하한가에 갈 확률이 높고, 화요일날 플리지를 봐야 화요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플리지를 봐야 되는 게 좀 정성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의 흐름을 딱 봤었을 때는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이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날이었죠. 2019년도 6월 27일날 뜬금없이 하한가 갔다가 점하한가 가고 신고가 거래량 1조 원 터져주면서 상승을 해나갔었던 흐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강했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 하한가 이후에 개인들 물량 다 털리고 이제 신고가를 갔었던 그러한 상황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을 보자면 구체적인 내용, FDA가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를 해서 얘기를 해줬고, 문제 수정 보완 제출을 요구를 했으니 회사 측에서는 문제 수정 보완 제출을 다시 한 번 더 할 것이고, 다음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3상 속도도 내겠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줬어요. 아마 6개월 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안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여줄 건데, 높은 확률로 한 몇 개월 정도는 빠지고 횡보를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출을 해가지고 하겠다 하면서 기대감의 프리미엄이 붙어줄 때에는 그때 가서 얼마나 상승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뜬금없이 점 하한가 가고 내일도 하한가를 월요일 하한가를 가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주분들은 물량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닥을 잡아줄 때 어떤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턴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이 레터를 받고 나서 바로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는 5년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요. 7년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아요. 제 영상을 보고 2만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고 3만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눌린 구간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45,000원 이 언저리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버리다 보니 많은 주주분들의 심정이 많이 힘드시지 않으실까. 근데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99%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확신을 한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FDA의 절차를 봤었을 때 이번에 HLB의 신약이 통과가 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 거의 0%에 수렴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들 이제 사측에서의 포지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고 공격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만큼 타격이 더 크다. 아니었었으면 주가 상승폭도 이 정도는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예, 주가 상승폭도 이 정도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타격도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이렇게 널리 알렸고 기대감을 심어줬고 프리미엄을 붙였죠. 그리고 HLB는 사실 이 무자원 M&A의 전형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업 내부 관계자들도 HLB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익 구간도 크겠죠. 근데 그들은 아직 익시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했어요. 팔지를 않았어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었던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홀딩을 한 건데 그게 안 되고 그렇게 한가에 가버리다 보니 이제 회사 관계자들도 아마 지금 굉장히 벙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굉장히 자신했는데 그만한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벌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한가는 분명히 풀려요. 여러분, 한가는 분명히 풀려요. 하한가는 분명히 풀리는데 하한가 풀리고 개파락할 때는 시장의 모든 투자자가 HLB를 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한가가 풀리면서 개파락 반등을 할 때는 높은 확률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세게 나와줘요. 근데 그게 10%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20%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물론 손실 구간이 내가 수익 구간이 뭐 100% 200%였는데 그게 갑자기 뭐 반토막이 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타격이 크겠죠. 저는 마이너스 20%인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을 2배수를 추가 매수를 하고 30%는 3배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3배수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내 평단가 관리가 굉장히 빡세게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내외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줄 때 탈출을 해나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게 내가 만약에 고비중으로 지금 HLB의 고점에서 고비중으로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이 방법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저비중으로 들어갔어요. 비중을 뭐 5에서 한 10% 내외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둔 거고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하한가가 풀리고 나서 개파락 반등이 나와줄 때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발 매수가 나와줄 때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챙겨서 나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손실 없이 나와주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매수 기회 한 번 더 줄 거고 다시 한 번 더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주가 끌어올릴 거예요. 대신 그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불확실한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이번 턴에 저는 어느 정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기업은 상승을 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와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는 참고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고 타격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의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정신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별로의 평단가가 너무나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마다의 대응 방안이 다 달라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계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한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문제도 수정을 해서 보완 제출서를 이제 제출도 하고 그러면서 프리미엄 붙여줄 때 나는 이 정도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을 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플랜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대다반수의 이제 HLB 찐 주주분들께서는 평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높으신 분들은 4만 원대, 5만 원대일 거고 낮으신 분들은 2만 원대, 3만 원대이신 분들이 대다반수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턴에 반등이 나와줄 때는 일단은 수익 구간에서 나오고 일단은 수익 구간에서 나온 다음에 혹은 본전 구간에서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프리미엄 붙여주면서 움직여줄 때 그리고 매물 소화가 명확하게 되면서 매직 구간도 이루어지고 움직일 때 그때 차라리 되려 재접근을 해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하한가를 가버리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회사의 마케팅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여태까지의 모든 과거 사례와 통계를 봤었을 때 93% 이상 통과가 됐었어야 됐죠. 근데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회사가 숨기는 게 있었다라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회사조차 숨기지 않았는데 정말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건지는 대표 진양권 회장님만 알겠죠. 근데 저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블랙스완 현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는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뜬금없이 어디서 뭐 핵폭탄이 떨어지거나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투자를 해도 나와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와준 현상이고, 회사 측에서도 사실 새벽에 받은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모두가 다 패닉에 빠진 날이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이고, 하한가에 갔다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안 찍을 것도 아니고, 상한가에 갔다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안 찍을 것도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HLB 영상 촬영을 할 것이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